국내 증시는 양시장 동반 상승 출발 이후 장중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 3,209선에서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중 내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800선 바로 앞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798선에서 현재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보면 미증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잭슨홀에서 금리 얘기를 해줘서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온 모드로 바뀌면서 코인도 급등하고 전부 다 급등하는 분위기라서 원화도 달러원 같은 경우도 되게 원화가 강세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도 강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만 파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시장 일단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먼저 잭슨홀 미팅부터 저희가 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인데 어느 부분에서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금요일 날 다들 파월 연설을 듣는 와중에 혹시나 실시간으로 요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몇 군데 채널에서 동시에 동시통역까지 해가면서 뭐 FMC나 잭슨홀 연설을 갖다 이렇게 하는 참 별난 나라예요. 열정이 엄청나죠? 열정이 엄청난 나라죠. 듣던 중에 갑자기 시장 움직임 보면서 뭐 때문에 이러지 싶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지 싶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비둘기파적이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갖다가 뭐 시사했다. 근데 금리 인하 얘기는 한 적 없어요. 파월 의장 입에서.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겁니다. 파월 의장의 이제 잭슨홀 연설에 대한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CNN. Rate cuts are coming.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음을 갖다가 suggest 했고 그런데 CNN 답네요. 트럼프가 요구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로이터 같은 경우도 시장을 갖다가 파이어 완전 막 붕 띄웠죠.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좀 조심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라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멘트가 들어갔죠. 베런스 같은 경우에 힌트를 줬다. 금리 인하에. 그러면서 고용시장이나 잡스나 그리고 물가나 할 것 없이 아주 도전적이다. 양쪽 다 만만찮다 하는 그런 내용. 월스트저널의 이제 닉 티밀하우스는 이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하이라이트, 그걸 갖다 제일 강조해서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로의 그 경로를 갖다가 열었다 이런 식이죠. 우리 뭐 국내 대표적인 뭐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파월 발언에 금리 인하 한층 가시화됐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는데 이제 베이비 스텝 이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신중하게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죠. 일각에서는 뭐 한 50bp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자, 요 이제 또 여기 한경 같은 경우 이렇게 했네요. 뒤숭숭한 잭슨홀 이 얘기는 이제 그 2박 3일 동안에 그 잭슨홀 분위기가 조금은 평소하고 달랐나 봐요. 이렇게 그 참석자들 중앙은행 전 세계에 왔던 분들이 뭔가 좀 침울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좀 아끼고 기자들한테 오죽하면 파월 의장 연설 시작 전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말을 시작 안 하고 침묵하다가 어색한 침묵 끝에 라가르드가 일어나서 이것도 아닌 이렇게 해서 기립박수를 갖다가 유도하고 거기 있는 중앙은행 관계자들 경제학자들 할 것 없이 당신 입장 알아, 당신 마음 알아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연설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나 문은 열렸지만 9월 약속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트럼프 때문에 그렇게 박수 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트럼프에게 압박을 뭐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그거 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잭슨홀 연설은 금년이 이제 파월에게는 마지막이라 봐야죠. 내년에 이제 5월에 그거니까 네. 퇴임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당신 수고 많았다 하는 뭐 그런 일종의 동업자 의식 당신 마음 안다. 인식이라고 봅니다. 당신 뭐 과부 마음 호랩이 안다, 호랩이 마음 과부가 안다고 어느 마음을 누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한번 요거 2년물 국채 수익률 훅 떨어지는 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위험은 상방, 물가는 오를 것 같고 고용에 미치는 위험은 하방.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듀얼 맨데이트를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물가 안정도 해야 되고 최대 고용을 완전 고용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 이중 책무의 양쪽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1년 전에 비해 중립 수준의 정책 금리가 100bp 더 가까워졌다. 이 얘기는 뭐 중립 수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작년에 뭡니까? 그거 해서 한 100bp를 낮췄잖아요. 한 번은 50bp까지 해서 25, 25, 50 해가지고 훅 낮추고 이제 9개월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 한 100bp 더 가까워졌는데 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 신중하게 carefully 계속 나가겠다 했는데 어쨌거나 요 대목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통화 정책은 제약적인 리스트릭티브한 그런 영역에 있고 그러니 조금 금리가 높다는 걸 인정했고 기본 전망과 또 위험 균형의 변화. 그래서 요 두 개, 물가하고 고용 중에 요쪽이 또 걱정스럽다. 물가도 만만찮은데 향후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될지도 그거 하지만 그래서 정책 기조의 조정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하는 요 부분. 정당화하겠다도 아니고 may warrant 이렇게 해서 adjusting our policy stance. 우리 정책 스탠스를 갖다가 adjust 조정할 수 있음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냥 풍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요 표현도 재밌죠. 노동시장에 대해서 왜 요즘 그렇게 일자리 창출 개수는 후훅 줄어드는데 실업률이 안 올라가느냐 했더니만 이 얘기. 일자리 창출 개수가 안 는 거는 노동력에 대한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줄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노동시장의 공급도 줄다 보니까 실업률은 그냥 안 움직인다 하면서 요걸 갖다가 기묘한 종류의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큐리어스한 그런 밸런스다 했는데 이건 결국 그거죠. 미국 내에서 지금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추방했던 게 큽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장은 요 대목에서 파월 입에서 우리 9월에 금리 인하 할지도 모르겠다,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 요렇게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갔네라고 이제 본 거죠. 이제 본 건데 재밌는 거는 요 파월 연설 말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리사 쿡 만약에 사임 안 하면 내가 자르겠다, 파이어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지금 연준 이사회 멤버들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7명인데 네. 7명의 이사 이게 FRB 아닙니까?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해서 연준 이사회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고 언제든지 의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파월은 아실 테고 여기가 공화당원이라고 알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임명할 때만 해도. 그런데 진짜 공화당원인지는 잘 애매합니다. 그동안에 그걸로 보면은. 자, 여기서 요 붉은색으로 한 미셸 보우만 부의장하고 여기는 이제 감독 쪽이죠. 네. 그리고 크리스토프 월러 이사 여기는 확실한 친트럼프죠. 친트럼프고 여기 제프슨 부의장 그리고 마이클 바 그리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리사 쿡. 예, 그리고 이번에 스스로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여기에 지금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이 지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냐 하면은 하나, 둘, 그리고 여기가 스티븐 미란 셋. 7명 가운데 3명은 어떻게? 친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쪽. 그러면 여기만 밀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내면 7명 중에 적어도 4명. 과반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런 식이 되는데 리사 쿡을 갖다가 이제 그거 하는 거는 무슨 뭐 주택 대출 받으면서 모기 대출 받으면서 약간 위법, 불법 사기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거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린 거 트루 소셜을 올린 거 보세요. 이 사진을 딱 올려놓고 쿡 must resign now. 쿡은 지금 바로 당장 사임해야 돼 하면서 느낌표 빵빵빵 3개.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이미지 중에 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 싶은 건데 리사 쿡은요. 이게 지금 2017년에 자기가 그 당시 트위터 X에다 올린 건데 이 오바마 내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내가 백악관에서 이렇게 프레지던트 오바마를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도울 수 있었던 참 큰 영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여기도 뭐 UC 버클리에서 학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혐오하는 거는 좌우지간 정책적인 면에서나 인사 측면에서나 제도 측면에서나 오바마의 흔적은 트럼프는 진짜 극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 트럼프 인사들은 하고 끄덕끄덕 하고요. 트럼프의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싫은 사람들은 저 또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바이든, 오바마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정책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싶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민주당이라기보다도 제가 봐서는 여기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공화당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무관한 신예죠. 정치로서는. 사업가 출신이 그거 했고 당적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에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 능가할 만한 정치적 영향력이나 어떤 인사가 없는 와중에 민주당도 우리가 알던 뭐 케네디 무슨 뭐 앤드루 잭슨이 민주당 출신 중에는 처음 대통령이 되고 했던 그때의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은 달라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인물이 없는 상태. 인물도 인물이지만 과연 이 양당 정치가 지금 미국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두 당의 차이는 뭔지 그것보다는 그때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그 누가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투표라는 형식으로 합니다만 그렇게 세워져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그들이 바꾸고자 했던 세상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쪽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뭐 거의 내전이나 다름없는 워싱턴 지금 완전 쫙 깔렸잖아요. 주방위군이. 이제 네. 권총까지 차고 다닌다는데 이제 시카고에도 갈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도 지금 군사 작전이 지금 임박했다는 그런 등등. 우리가 그리 과거에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 뭐 트럼프 대통령 연준에게 저렇게까지 한 대통령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저런 장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거 말이에요. 정상회담을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저 사진은 그래도 봐줄만 한데 오버오피스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 여기 앞에 있고 그다음 주름이 그 뭡니까? 의자에 그 등받이 의자에 그냥 주름이 세워놓은 이런 의자 이런 장면들은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그래서 참 세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과 어떤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겪어왔던 것과는 다른 그리고 매일매일이잖아요. 자 당장 오늘 내일 새벽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시간은 거의 뭐 1시 15분인가 새벽에 네, 새벽. 뭐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한 열 몇 시간 전에 알게 되네요. 정상회담 시각이 언젠지. 뭐 이런 식의 아주 아슬아슬한 지금 한미 회담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왜 저런 정책을 피냐라는 물음표를 던져보면 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도 예상할 수도 없고 뭘 할지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트럼프가 왜 저런 의사결정들을 내릴까라는 기준을 하나만 딱 갖다 놓고 보면 그게 네. 무조건 그냥 미국이 잘 살아보겠다. 이거 한 가지랑 그리고 중국이 너무 많이 쫓아왔다. 이거 두 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타파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겠다.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뭔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한국 주식 투자할 때 결국은 그래서 자꾸 미국 주식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네 나라만 좋게 만드는데 나머지 나라는 피해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정님은? 우선 뭐 겉으로 드러나기는 아메리카 퍼스트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미국 위주, 미국 중심 그리고 그 논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뜯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뜯겼는 걸 이제는 찾겠다 하는 그런 거고 미국인들의 마가 진영에서는 야 우리 대통령 잘해 속 시원해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뭐 다른 나라들 지금 관세를 두드려 맞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위비 더 내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 지어 투자해 우리나라는 지금 4천
4천억 달러 조금 넘는 외환 보유고인데 지금 3,500억 달러를 그렇죠. 투자. 예.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걸 그러니 강 대표님 말씀 맞다나 미국 위주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글쎄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기에는 뭐 적절치 않은 주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떤 방송 진행 중에 실시간 채팅창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올렸던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악마를 자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 하는데 그것도 트럼프 지지자와 반 트럼프인 사람들은 그 명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찬반이 갈릴 겁니다. 그런 식의 좀 복잡한 얘기 같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뭐 우리는 이 와중에 파월 의장의 결국 잭슨홀에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암만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그러고 자꾸 자르겠다 그러고 하는 그런 위상에까지 추락은 했지만 왜 우리 시장을 보면서 또 미국장을 얘기하고 하면서 왜 연준 타령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는가 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금요일 장 자체는 오늘 이후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이거예요. 저는 이게 이거 한번 보시죠. 국채 수익률 한번 보세요. 국채 수익률 2년물도 그렇고 이렇게 이날 이제 마지막 끝에 보시면은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많이 툭툭 떨어졌는데 2년물 보시면은 거의 뭐 한 3.8 근방에 있던 놈이 3.7로 한 10bp 갔다가 순식간에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쭉쭉쭉쭉 밀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거 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이것도 보세요. 금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이 주문낸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예요. 기계인데 하필이면 금요일 날 파월 의장 연설이 있기 하루 전에 잭슨홀에 온 무슨 뭐 보스틱 총재 그다음에 그 베스 해머 클리브랜드 연방 지역은행 총재들 한 3명 정도 입에서 살짝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월가의 매체들 가운데 보면은 파월이 작심하고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수도 뭐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저거는 뭐냐 하면은 그래 잭슨홀 앞두고 한번 배팅 한번 해봐. 뭐 지금 뭐 시장 약간 과미수 상태 같은데 주식 금리도 지금 제법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한번 주식 하방 배팅 국채 수익률 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배팅 해봐 했던 선수들이 저 대목에서 파월이 그렇게 해서 살짝 정책 스탠스를 갖다가 조금 뭐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도의 툭툭툭 금리 떨어지죠. 주식 팍팍팍 올라가고 하니까 하던 중에 그다음에 판단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제일 새가슴이 먼저 설정했던 스탑로스 체결되고 그다음에 조금 멀리 잡아놨던 스탑로스 체결되고 그러면서 뭐 주식은 다다다닥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다다다닥 떨어지고 달러도 마찬가지 후루룩 달러 강이 아닐까 싶었는데 뚝 떨어지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은 이제 뭐 하다 못해 진짜 그거죠. 당장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AI 했는데 그리고 약간 후달거리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중국에다가 뭘 넘기려면은 마진도 아닌 매출의 15%를 갖다가 세금조로 보호세조로 통행소제로 내라 이런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9월 첫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지표죠. 뭐 네. PC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음 이제 9월 초에 나오는 8월 고용지표가 망가져야죠. 확실하게.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더군다나 고용을 좀 발언을 네, 해줬기 네. 때문에 고용지표의 어떤 체급이 더 올라간 느낌이 예, 들어요. 이제 결국 뭐 매번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들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상투적으로 9월 첫째 주 이렇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이번 주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꽤 중요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독자분들은 아유 자식도 고용지표 타령이네. 똑같은 말이네. 네, 똑같은 말이네 하는데 요번에 다가오는 고용지표는 진짜 좀 중요해졌습니다. 진짜, 지난달에 뭐 갑자기 숫자 적었고 5월치, 6월치 막 두 달을 갖다 25만 8천 개나 한꺼번에 줄이고 그러면서 BLS 국장 바로 잘리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물가지표 CPI, PPI도 BLS 노동통계고 고용지표도 거기서 하고 합니다만 이제 이 이상한 논리 망가져야 주식은 들어간다. 고용시장이 망가지고 일자리 막 생기는 사람들보다 잘리는 사람 많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주식은 더 좋다는 이 이상한 bad is good. 그러면 금리 낮춰주잖아 하는 이 논리. 그래서 주식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 다음 주 바로 이렇게 알바하고 있다가 바로 사장님이 그만 나와 하면은 당장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뭔 소리가 나올까요? 세상 참 요지경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이 좋아? 아니 뭐 논리는 또 되죠. 금리가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실적은 좋아지고 무슨 뭐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미래 기업 현금 흐름을 갖다가 디스카운트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현재 가치는 올라가고 주가는 올라가죠 합니다만 이제 그 논리가 또 이제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마 망가지게 나올 겁니다. 고용이요? 뭐 살짝 손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컷 저렇게 해놨는데 고용이 갑자기 8월 달에 좋아졌네 할 것 같으면은 근데 고용도 그 8월 달인데 8월 달 거면 약간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예. 갑자기 좋아지면은 휴가 시즌에서 좋았나 봐 잠깐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넘길 거고 올라갈 거면 휴가 시즌 내려가게 나오면은 봐 역시 네. 나빴었어 이러면서 이제 빼려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쪽으로 몰아갈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실제로 잭슨홀도 자세히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금리 내린다고 얘기한 적 없고 네. 그다음에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숏팔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그걸 빼버리고 이제 데비에이션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고용 좋아지면은 나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솔직히. 그다음에 에버리지도 뺐잖아요. 에버리지를 뺐다는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 조금 생기면 나 금리 올릴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시장은 아니야, 나는 그냥 금리 인하야. 그리고 다 그냥 리스크 온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 화면에 뭐 페드워치의 금리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잭슨홀 연설 듣던 중에는 이제 90 몇 프로야 금리 9월 금리 인하는 했다가 다음 날 뭐 주말에 아닌데 이거 70 몇 프로로 75 까지 줄어들면서 갔었죠. 그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뜯어보니까 강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 자 소위 말하는 AIT Average Inflation Target 그래서 과거 5년 전에 나왔던 2020년에 발표했던 거 야 지금 코로나 맞이해서 조금 이렇게 돈도 풀고 하다 보니까 금리 2%보다 좀 높을 수도 있어. 근데 지난 수년 동안 2%보다 낮았잖아.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아직 2%안 돼. 그래서 우리 2%가 넘었고 물가 목표는 2%지만 2% 넘었다고 당장 금리 안 올려. 그쵸. 이게 에브리지 AIT였어요. 그쵸. 그럼 이걸 갖다 폐기했다는 것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폐기했으면 뭐다? 이 AIT는 야야 걱정하지 마. 당분간 금리 안 올릴게. 엔간하면은 이거였어요. 그걸 폐기했다는 얘기는 엔간하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표 따라서는. 그렇죠. 뭐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했는데 어쨌거나 시장에는 롱충이들이 숏충이보다 많습니다. 원래 롱충이가 이기는 경우가 많죠. 롱충이가 이기죠. 네, 이기죠. 숏들은 숏 쳤다가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손실이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롱들은 터져봐야 100%입니다.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했는 거고 이것도 보시면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지수 보세요. 다우가 마침내 3대 지수 중에 가장 늦게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경신은 했고 거래량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이제 지금부터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지금 다이버전스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격대는 올라가면서 기술적 보조지표 거래량이나 MACD, RSI의 고점은 지난번 고점보다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데일리에서도 보시면 4월 7일 날 바닥 잡고 올라왔던 이 선이 지난번 깨지면서 약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깨진 선을 갖다가까지 올라오는 정도였어요. 여기도 보시면 어디 갔나? 예, 하나 더. 예, S&P 500도 보세요. S&P 500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수 선물 흐름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현재 보합입니다.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뚫고 이렇게 살짝 깨지고 내려왔던 이 선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한 거는 그건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어떤 쇼커버링 수급적인 영향이었다 금요일은 그게 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장이 앞으로 계속 간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쇼커버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매수세가 자꾸 들어와서 장중에 고점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쇼커버 끝나고 나니까 더 장이 못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잭슨홀로 인한 충격은 길게 내다본 시장의 그거보다는 그냥 거기서 파월이 배파적일까 비둘기파적일까 해서 다소 매파적일 수 있으라고 배팅했던 세력들이 에이 이번엔 텄네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뭐라 그랬냐면 끝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한국이 올랐으니까 선취매가 있어서 오를 것 같다 이러면서 끝냈었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홀에서 무조건 다 매파다라고 컨센이 너무 100%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모든 언론 모든 예. 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쇼커버링이 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런 에브리원 상황이에요. 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파월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데이터대로 나는 할 거고 지금까지는 지표 늘 나빠진 무슨- 대로 할 거고 네. 뭐 별다른 얘기 한 것도 없는데. 정해진 코스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 앞으로 2번 더 지표 보고 네. 9월 FOMC 하는데 그때 가서 보는 거고 네. 신중하게 가겠고 네. 우리 뭐 그런 상황이야. 인플레는 조금 그거 한데 고용이 조금 신경 쓰이네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딱 쇼커버링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딱흐름이 됐던 종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미증시가 추세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지 여부는 당장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건 엔비디아 실적일 네.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랑 인텔을 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또 예. 지난 주말에 인텔이 급등세를 보였던 예. 상황이라서 이 두 종목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지 네.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래 지금 요 엔비디아하고 인텔 이제 소위 말하는 기술주 중에는 요 두 개가 진짜 주목될 만합니다. 벌써 지난 21일 날 일찌감치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일까 엔비디아일까, 즉 잭슨홀 연설일까 내지는 9월 금리 인하 여부일까 아니면 엔비디아일까 뭐가 더 주식시장에 더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된 거예요. 기사 내용 중에서는 뭐 이렇게 옵션 트레이더 뭐 이런 그런 파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율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뭐 이렇게 연준에 조금 그거 했을 때 시장 움직일 수 있는 그 파생 시장에서의 그 프라이싱으로 받는 그거보다 엔비디아의 충격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그러고 이거 뭐 인텔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즘 계속 이렇게 흐름을 쫓아오셨다시피 보조금만큼 지분 내놔 이거고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인데 지금 저 로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보도를 하고 또 이런 기사도 냈네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을 살린 거야? Not really.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식의 내용 나옵니다. 얘는 지금 뭐죠?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제 라운딩 탑인가 싶었다가 잭슨이 살려준 거죠. 잭슨홀이 살려준 건데 지금 뭐 178불 건방입니다만 184, 185 최근에 봤던 고점 이번에 며칠 내로 실적 전후해서 여느냐 한번 그거 한번 보시고 보면은 연다? 그러면 아 시장 돈 많구나 인정하고 반면에 인텔은 뭐죠?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치솟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얘는 조금 위가 좀 막힐 것 같고 얘는 그래도 아래쪽으로 좀 밀리면 자꾸 사고 싶어지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저는 비율을 갖고 인텔은 있습니다. 파운드리 실제로 너네 잘 못해가지고 파운드리 포기하면은 지분 더 내놔 이런 게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좀 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 그래서 야 이제는 파운드리 못 만들면 이제 회사 망하겠는데 이런 느낌.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결국은 또 파운드리 하라 그럴 것 같은. 예. 그래서 결국은 와 이게 TSMC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 미국에서 만들게 하겠다. 그다음에 인텔은 계속 끝까지 도와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그 AI 관련해서는 진짜 그냥 미중 전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이 진짜로 좋게 나온다면 예. 신고가 넘기면 무조건 따라서 더 이제 인공지능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게 고점 맞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9월 달이니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더 뚫어서 가야 되느냐? 롱텀으로만 장기적으로만 보자면 저는 아무 때나 사. 저 뭡니까? 한 3,400불 여행 경비 한 3박 4일 뭐 동남아 갔다 오면서 한 3,400불 달러 바꾸면서 언제 살까요 할 때 아무 때나 사. 그거 뭐 10원 20원 움직여봐야 차이 얼마라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롱텀으로 보면 그냥 막 아무 때나 사시죠. 아무 때나 사시는 거고 그냥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거 아닐까요? 아니 뭐 여기서 180불을 근방에서 다시 또 108불 간들 세월이 가면 또 안 올라오겠습니까? 세월이 올라가면 그러면 진짜 이거 주식은 아무 걱정이 없는 시장이에요. 롱텀으로 보면은 특히 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자 여기서 이제 분통 터지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죠. 내 2차 전지는, 내 OCI는, 내 신풍제약은. 네. 그래 그것도 저기 뭡니까 마바라들한테 속지 마시고 그냥 족보 있는 근본 있는 주식들 들고 있을 것 같으면 롱텀으로 아무 걱정 없는 거죠. 왜?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돈은 자꾸 풀어 제낄 거니까 누가 되든 누가 뭐 오야가 되든 돈은 풀어 제낄 거니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여기저기서 집값 떨어지네 어쩌네 하는데 이 집 내놔야 됩니까 이거? 서울 말고 서울도 강남 말고 집 내놔야 됩니까 이거? 사람도 앞으로 들어와 살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까지 내놓고 나서 이게 종이 쪼가리 같은 돈 현찰 들고 있으려니까 이게 깝깝한 거예요. 그래 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통장에 있는 금도 나 금 한 번도 못 만져봤지만 금이 있대 내한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나마 안심하면서 가야죠. 네. 세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종횡무진입니다. 부동산까지도 가고 오늘 범위가 아주 확장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